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과 에이다는 한때 크립토 업계에서 대표적인 앙숙 관계로 통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과 XRP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이더게이트 논란 등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이면서 극도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호스킨슨은 XRP 홀더들을 독성이 있고 유치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리플이나 XRP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말싸움으로 양 진영 사이의 감정의 골 상당히 깊어지기도 했었고 서로 견원지간처럼 등을 돌린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지났고 이 시간이 또 약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말쯤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분위기가 조금 슬쩍 바뀌기 시작했었죠. 호스킨스는 공개적으로 XRP 홀더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 이전에는 경쟁자로 여겼던 리플과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깜짝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진영 간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아드는 일종의 해빙기가 찾아오는 것 같았고 커뮤니티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앙금이 풀리면서 혹시 리플과 에이다 이 둘이 손잡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 한편에서는 기대가 싹튼 겁니다. 최근 들어서 호스킨스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서프라이즈 AMA 방송에서 이 양반은 리플팀과의 협력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과거의 라이벌 의식은 이미 접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이제는 리플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도 친분을 쌓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호스킨스는 단순히 발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은 카르다노의 공식 지갑인 레이스에 XRP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지갑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을 다룰 수는 있는데 여기에 XRP까지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구현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계획은 두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도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리플 측의 화답도 즉각적이었는데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는 호스킨슨을 리플 행사의 연사로 초청을 했었고 경쟁사였던 인물을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가 쌓였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이 쌍방의 관계 개선 노력이 꽤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XRP와 에이다 커뮤니티 모두 한껏 고무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XRP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 로열티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외부로도 표출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개선한 호스킨스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XRP 홀더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카르다노가 추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특화 사이드체인 미드나이트의 거버넌스 토큰 나이트를 대규모로 뿌려버리는 에어드랍을 발표했는데 참 깜짝 놀랍게도 이번 에어드랍 대상은 카르다노 홀더들 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들을 아우르면서 무려 8개 네트워크에 3,700만 지갑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자체 네트워크 등과 함께 XRP 레저도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XRP를 보유한 홀더들도 별다른 행동 액션 없이 이 나이트 토큰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드나이트 프로젝트는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인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이 탈중앙화 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토큰은 이 거버넌스 토큰이고 향후 프라이버시 거래용 더스트 토큰도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스킨스는 지난 파리 블록체인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 대규모 에어드랍 계획을 직접 밝혔고 이후
AMA에서 XRP 홀더들도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 진영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XRP 홀더들까지 포섭하려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두 커뮤니티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공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호재이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듯 관계 개선 무드와 또 협력 소식이 이어지면서 커뮤니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소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리플과 에이다가 아예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추측이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런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에 리플이 공개한 한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리플이 올린 토큰화 홍보 영상의 시작 부분에 다소 뜬금없이 카르다노의 로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영상의 내용은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시키는 미래 전망이었는데, 도입부의 경쟁사 로고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을 본 XRP와 에이다 지지자들 당연히 깜놀했던 거죠. 리플이 왜 에이다 로고를 보였을까? 우연일 리가 없다. 이런 반응과 함께 두 플랫폼 사이에 뭔가 큰 협력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불붙었습니다. 실제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멀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세계에서 이런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리플이 큰 힌트를 흘린 거라고 지적을 했고, 크립토 애널리스트 조지 텅 역시 무언가 진행 중이고 4월이나 5월 중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식 발표 이전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기대감이 폭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로는 소셜미디어상의 훈훈한 교류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호스킨슨과 갈링하우스는 트위터에서 서로 치켜세우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호스킨슨이 갈링하우스를 가리켜서 훌륭한 CEO다 라고 표현을 하자, 갈링하우스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금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크립토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서 공정한 규칙을 요구해야 할 때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거물로 불리는 이런 인물들이 우정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둘이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으로 확대가 됐고, 서로 연합을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반응들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영상 속 힌트, 대규모 에어드랍, 친밀한 SNS 상호작용 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단순 협력을 넘어서 인수합병 수준의 빅딜을 상상하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와 에이다가 하나의 팀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유튜브 등지에서 이 자극적인 제목의 루머 영상들이 등장을 하고 또 조회수를 땡기는 그런 모습들도 해외에서는 이미 꽤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플이나 카르다노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병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과장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살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에이다의 실제 합병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프로젝트는 애초에 별개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고 있고, 기술 구조도 또 지향점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금융에 강점을 둔 지분증명 체인이고, 리플은 XRP 레저, 초당 수천 건의 이체를 처리하는 결제 특화 프로토콜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 발전해온 경로가 다른 만큼 한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그런 식의 합병은 이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두 기업도 별도 조직이고 법적으로도 통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이 합병이라는 표현 하나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도 어디까지나 협력에 관한 거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인수하거나 체인을 합친다라는 그런 얘기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스킨슨의 발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는 XRP 커뮤니티와 화해하면서 다리를 놓고 함께 일할 방법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나이트와 리플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카르다노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를 거론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을 엄청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지 두 네트워크를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뜻으로는 해석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들도 XRP를 레이스 지갑에 연동하거나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카르다노 체인에 통합하는 방식의 개별 협력 사업들입니다. 이런 공동 프로젝트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는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합병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이겠죠. 또 한 가지, 만약 실제로 중요한 제휴가 성사된다라면 기업 차원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이 논의 중이라는 뉘앙스만 있을 뿐 공식 확정된 건 없다라는 그런 현실도 짚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앞서 나간 이 추측으로 인해서 가격이 출렁이고 기대감이 과열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까지 이 정황을 종합하면 합병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협력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진영 모두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윈윈을 노리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설은 어디까지나 루머로 남겨둔 채 실제로 공개되는 이 협력의 내용이 뭔지 이걸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 XRP 레저는 초창기 국제 송금용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최근 토큰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며 2033년 토큰화된 자산 시장 규모가 18조 9천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판이 열릴 것으로 보는 리플은 XRP 인프라를 다양한 자산과 이 서비스를 품는 멀티 플랫폼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XRP 레저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활용되고 있고 2024년 12월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RLUSD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현재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RLUSD를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확대 공급할 계획인데 카르다노의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려는 논의도 이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XRP 레저상에서 발행된 디지털 달러를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같은 외부 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XRP 레저를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매개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의 기능적인 확장도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XRP 레저는 NFT 지원을 프로토콜에 추가해서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 또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시간이 갈수록 디파이 역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XRP 레저에 내장된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어서 발행된 토큰들을 교환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유동성 공급과 알고리즘 거래 기능이 더해지면서 XRP 레저 생태계에서 다양한 자산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리플사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사이드체인 같은 기술을 통해서 XRP 레저를 다른 체인들과 연결하려는 연구도 진행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XRP 레저는 이제 단순히 XRP 코인만을 위한 결제망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토큰과 디지털 자산이 모여드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르다노와의 협력 움직임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XRP 레저를 여러 블록체인의 가교로 삼아서 토큰의 상호 운용성, 이게 진짜 중요하죠. 상호 운용성, 이걸 높이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리플도 에이다도 나름의 호재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규제 이슈를 털어낸 리플,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서 XRP 활용을 이제 본격화할 수 있게 됐고 카르다노도 디파이 TVL 증가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호재 모멘텀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시너지가 더해진다라면 서로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XRP 레저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허브 비전과 카르다노가 추구하는 다체인 연계 전략이 맞물리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 에이다 합병 루머의 실체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핵심은 합병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프로젝트의 관계 개선과 각종 협업 시도는 사실로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어떻게 부풀려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섣부른 소문만 믿고서 행동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걸 명심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이슈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과 커뮤니티 등 필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SNS와 커뮤니티의 무분별한 정보에 대비를 해야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플과 카르다노 합병설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출간되는 크립토 디톡스 3부 이 디톡스를 위한 투자 원칙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